예, 알짜배기 리포트 시간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들, 특별히 이제 중소기업, 우리가 이제 스몰캡이라고 하는 거죠. 중소형주에 대한 기업들을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독립 리서치 업체 리서치아름 최성환 수석연구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은 뭐 알짜배기 곱하기 2입니다. 워낙 뭐 장기 개별 장세로 가면서 말씀하신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디텍 매드라는 기업을 소개해 주시는데 코로나19 관련 기업이고요. 특별히 리서치 하시면서 이 기업은 조금 선정하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저희 이제 오늘 같이 그 리포트를 발간한 그 연구원 중에 이제 한 명이 어떻게 보면은 이번 그 보고서를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태원에 이제 갔다 와가지고요. 검사를 직접 이제 받게 됐었는데요. 그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식당에 방문을 했다가 이제 그 검사를 받게 됐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분자 진단 방식으로, 그러니까 면봉을 통해서 코라든지 입 깊숙이 면봉을 넣은 다음에 그 시료를 채취해서 그 안에 있는 이제 유전자 지도를 분석한 이후에 그 부분을 이제 판별하는 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분자 진단 방식으로 검사를 하고 나서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저도 이제 지난해 신종플루를 한번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똑같이 이제 면봉을 코 속에 넣고 이 시료 속에서 검사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런 분자 진단 방식이 좀 그 이물감도 많이 있고 좀 고통스러운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면역 진단 방식 쪽으로 좀 그 진단 방식이 형태가 좀 많이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디텍 매드라고 하는 업체는 이 그 진단 검사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면역 진단 방식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건 그럼 면봉으로 채취하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피로 이제 채취를 하거든요. 혈액을 가지고 검사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건강검진 받으면 혈액으로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그렇게 해서 키트를 가지고서 검사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상당히 좀 절약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정확성들은 분자 진단 방식이 더 이제 뛰어나다곤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장점과 단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나중에는 좀 복합적으로 사용이 되는 방식으로 좀 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디텍 매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그 분자 진단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분자 진단 방식이 선진국 위주로 좀 실행이 되고 있거든요. 대규모의 이제 시설이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의사들의 숙련도들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지역에서 지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면역 진단 방식이 전 세계적으로 좀 많이 시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디텍 매드를 좀 설명을 드리면요, 여러 가지 이제 진단 키트 업체들이 있는데 국내에서는 분자 진단 방식과 면역 진단 방식을 쓴다고 말씀드렸었고 회사는 이제 면역 진단 방식 쪽에서 특화되어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그 각종 질환들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들을 이미 개발을 많이 했었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730억 그리고 영업이익도 150억 원 정도 기록할 정도로 이 진단 키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인 실적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진단 키트는 이 그 분자 진단 방식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제 면역 진단 방식까지 앞으로 좀 확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분자 진단 방식이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에 이제 그 코로나19와 관련된 그 유전자 지도를 시중에 진단 키트 업체들한테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서 이 키트를 만들게 됐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이런 그 개발을 의뢰를 한 부분들이 이 분단 진단 쪽에서 먼저 개발이 됐고 그리고 4월 달, 5월 달서부터 이 면역 진단 부분에서도 개발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1분기에는 이 그 분자 진단 방식의 시젠이라든지 랩지모노믹스 같은 업체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실적이 좋게 나왔죠. 2분기서부터는 이 면역 진단 방식 업체들이 실적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바디텍 매드를 좀 주목해봐야 될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네요. 일단은 가라앉지 않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를 진단하는 방식의 차이가 구조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실 단어는 좀 어려운데요. 분자 진단, 면역 진단
그 말씀하신 게 표로 준비되어 있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면서 대표 기업들은 어디가 있는지 좀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우리가 이제 그 진단키트 업체들을 투자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떤 진단 방식을 취하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아직도 계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그냥 진단 키트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분자 진단이 뭐고 면역 진단이 뭔지 확실히 좀 구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분자 진단 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서 면봉을 통해서 코나 입속에 가건물을 이제 채취를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있는 유전자 지도를 검색을 해서 이 항원을 어떻게 보면 찾아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채택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이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 얼마 전에 이제 그 미국에서 에보트 제품이 분자 진단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상당히 정확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까? 95% 정도가 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에보트 제품이 정확성이 50%밖에 안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이제 분자 진단 방식 똑같이 면봉을 통해서 검색을 하는 방식인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정확성에 문제가 조금씩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이제 단점들, 그러니까 정확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대규모 랩이 필요하다는 그런 단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면역 진단 방식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 이 면역 진단 방식은 우리가 그 당뇨병을 체크하는 그 혈액 속에서 이제 당뇨 검사를 하고 있는 그런 그 방식과 같이 피를 뽑아가지고 살짝 피를 뽑아서 그 손가락에 있는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이제 또다시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정성 키트라고 해서 우리가 양성과 음성을 구분해내는, 그러니까 그 임신 테스트기와 같이 빠르게 검사를 할 수 있는 이 정성 키트, 래피드 키트라는 방식으로 진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중국 업체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불량 제품들이 최근에 또 많이 나오면서 문제가 좀 되기도 하는데, 국내 대표 업체로는 수젠텍이라든지 PCR 같은 업체들이 있고, 이 정성 키트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가 상당히 간단합니다. 하지만 이 잠복기에 이제 그 바이러스를 그 항체를 검사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동사가 하고 있는 이 정량 키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항체의 수치가 얼마인지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시장이 많이 커질 수 있게 되고, 이 그 정량 키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하고 있는 정량 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초기에 진단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앞으로 일본에서 하려고 하는 전국민 항체 검사 같은 쪽에서, 이 항체 검사라고 하는 게 피를 뽑아서 하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면역 진단 시장이 많이 좀 확대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오는 표에서 보시다시피 면역 진단 방식의 개발 기간이 이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었었기 때문에 4월 달서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분자 진단 방식이 지금 시젠이라든지 랩지노믹스가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키트당 단가가 한 10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동사하고 있는 면역 진단 방식의 키트들은 이제 5불 정도 수준입니다. 5불 정도 수준인데 동사가 지금 연간 4천만 키트 정도를 생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천억 원 정도 수준의 캐파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또 뛰어납니다. 뭐 5불 정도에 판매가 되는데 지금 원가가 한 1불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수익성이 좋은 그런 사업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뭐 그 시젠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실적을 상당히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게 되면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동사 같은 이런 그 면역 진단 방식의 업체들이 2분기서부터 놀라운 실적들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이 진단 키트 업종 자체를 좀 레벨업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로들 보면 반갑지는 않은 얘기나 이 사태가 진정돼서 사실은 관련주들이 모멘텀을 잃었다, 이런 게 좋은 뉴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생활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요. 관련주들 계속 주목해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바디텍 메드,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검사 방식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요. 바디텍 메드가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의 사업적인 현황이나 투자 매력을 좀 더 말씀해 주세요. 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전국민 항체 검사 같은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진단키트 시장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 코로나19가
이제 좀 잦아든다고 하더라도 진단키트 시장은 계속적으로 또 다른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지금은 그 북반구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미국 같은 북반구 쪽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북반구 쪽은 기온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 네. 남반구 쪽은 기온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남미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지역들은 이제 막 그 코로나19가 더 확장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돌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이런 지역들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텍메드가 기존에도 이미 매출 비중이 이런 개발도상국, 아프리카라든지 중남미 지역의 매출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매출이 지금 45%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그 지역적인 특성들 때문에 이런 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서 성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사가 지금 미국의 FDA에 그 면역 진단 제품을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 FDA에서 하도 이제 불량 제품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5월 말까지 이 리스팅을 다시 하겠다고 해서 지금 제품들을 그 리스팅에 포함될 수 있는 제품들을 다시 가져와 봐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면 FDA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는 그런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보수적으로 회사들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사는 이 정확도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스팅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 아마도 5월 말에 이제 이 리스팅에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사가 항체 검사뿐만 아니라 이제 항원 검사 쪽에서도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6월 달에 제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는 항원과 항체 검사를 동시에 시행하는 그런 쪽으로 변화가 될 것으로 지금 진단키트 업체들이 그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앞서 있는 업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 바디텍메드 마지막으로 실적하고 적정 평가하시는 주가까지 함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2020년도 실적은 1분기 실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상당히 조금은 이제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2분기서부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반영했었을 때 2분기부터는 상당한 고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연간으로 봤을 때는 매출액은 1,238억 원으로 7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360억가량 이제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진단키트가 매출이 뭐 300억이 발생이 된다고 했었을 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200억 원 이상의 그런 영업이익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간으로 봤을 때 동사가 이제 매년 한 150억 정도씩 꾸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회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존 그 영업이익에 더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그런 그 모멘텀들까지 이제 실적에 많이 포함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적정 주가로 말씀드리기는 이제 그 38,000원 정도 수준까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주가 수준 대비해서 72% 정도 성장한 그런 수치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19의 이제 진단 방식에 대해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시젠이나 수젠텍이나 뭐 바디텍메드도 잠깐 이제 종목을 언급하면서 말씀해 주시게 되면 그런가 싶게 이제 정확히 모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와서 기업을 분석해 주시고 방식을 얘기를 하시니까 훨씬 더 아마 이해도가 높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리서치 아름 최성환 대표님과 함께 오늘 바디텍메드 알짜배기 리포트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